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생방송 출발합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인규 검사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관 참지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중심 이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로 정치권에 퍼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윤석열의 1번 퍼주기. 이거는 뭐 하도 많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넣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의 연설에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인물의 말을 또 인용을 한 걸로 또 일이 시끄럽고요. 또 일본에서는 위안부 합의 이행해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또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할 수 있는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저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온 국민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탄핵만이 방법이다. 이거는 진짜로 탄핵만이 방법이다. 말고는 좀 답이 없는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일단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부터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인규가 책을 냈어요. 나는 검사다. 너무 그 내용이 열받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일단 노무현 재단이 고인 욕보이려는 정치검사의 2차 가해다 이러면서 하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아시죠? 이인규라는 인간이 책을 냈는데 노무현은 유죄다. 노무현의 죄가 다 맞다. 이런 내용의 책을 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김두관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을 소개하면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해볼게요. 퇴락한 정치검사의 화려한 귀환인가? 김기현 당대표 선출로 검사들의 나라가 완성된 것 같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논두렁식의 시나리오 작가까지 설치고 있다. 어이가 없다. 곧 국민 대부분이 얼굴을 알아봤지만 동료 검찰만 못 알아본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등장할 것 같다. 성접대는 없었다는 책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자리 차지할 것 같다. 전직 대통령을 사법살인으로 죽이고 검찰개혁으로 나라를 양분시켰던 원흉이 검사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검사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검찰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 면죄부를 팔러 기어 나온 것이다. 이인규의 입장에서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 아니라 변호인 문재인의 무능 때문이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원죄에서 벗어나고 검사 정권이 한동훈으로 또 다른 정치검사로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검사들의 원죄를 사해주려는 이인규의 노력 가상하지만 JMS 정명석 교주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 살아있는 이재명 대표로도 모자라 죽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없는 죄를 만들고 부관 참시를 하려 드는 검사 정권의 계략에 맞서야 한다. 김두관 의원 진짜 선명해졌죠. 확실하게 저번 대선 경선 때부터 확실하게 선명해져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인규의 글로리. 좋은 글이에요. 정말 이분의 통찰? 사물을 바라보는 이 통찰력은 참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결코 노무현의 존엄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영어로 글로리는 맥락에 따라 영예, 부귀, 방위 등 여러 뜻으로 쓴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무엇일까? 나는 자랑 또는 존엄으로 해석한다.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겼고 나이스한 하도영은 박연진의 자랑이다. 문동은은 모든 가해자가 가졌거나 가지려 한 글로리를 파괴함으로써 존엄을 확인했다. 자신의 글로리를 박연진은 남한테 내보인 반면 문동은은 혼자 간직했다. 삶의 무게추를 박연진은 타인의 시선에 두었고 문동은은 자신의 내면에 두었다. 그런 점에서 하도영은 문동은과 같은 유형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이스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도영의 글로리다. 그래서 충실하지 않은 아내와 생물학적으로 남의 딸인 예솔을 비현실적으로 나이스하게 대한다. 나는 등장인물이 저마다 추구하는 글로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았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도 더 글로리를 너무 재밌게 봤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유시민의 이 통찰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 대목이었습니다. 무협지 같은 회고록. 이인규 씨가 회고록을 냈다.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이고 부제는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이다. 전직 검사의 흔한 회고록은 아니다. 본문 장르는 무협지에 가깝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사의 임무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고 법정에서 범죄 행위를 증거로 입증함으로써 법이 정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협지의 주인공은 나쁜 놈 중에서도 힘센 나쁜 놈을 처단하려고 검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85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의 첫걸음을 뗐다. 그때는 전두환이 대통령이었다. 힘세고 나쁘기로는 한국 현대사에서 단연 으뜸인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인규 씨가 전두환과 그 패거리를 처단하려고 애쓴 흔적은 없다. 힘센 나쁜 놈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인규 씨는 그때도 지금도 헌법이나 상식과 크게 다른 관념을 지니고 있다. 회고록에서 SK 최태원 구속부터 대선 자금 수사를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까지 힘센 나쁜 놈을 처단한 자신의 업적을 깨알같이 자랑했다. 정홍원, 우병우, 홍만표, 한동훈, 박용수 등 함께 활약한 훌륭한 검사는 실명을 밝혔다. 이인규는 훌륭한 검사들과 함께 일했었다고 자랑하듯 실명을 밝혔는데 그게 정홍원, 우병우, 홍만표, 한동훈, 박영수래요. 검찰의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네들 다 돈 받아 먹은 애들 아닙니까? 유명한 비리 검사들, 훌륭한 검사라면서 이름을 밝혔다는 거예요. 검찰을 완전 정의로우며 오류력은 없는 조직으로 묘사했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때만 검찰의 작은 잘못을 슬쩍 비추었고 관련 검사 이름은 익명 처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뿐인 나대는 회고록이다. 그가 검사로 재직한 전두환 노태우 시대의 무고한 시민을 수도 없이 구속하고 기소한 검찰의 조직범죄와 성폭력, 뇌물수수, 증거조작 등 검사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성도 성찰도 없다. 회고록 제목은 이인규 씨의 글로리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대한민국 검사. 그리고 표지의 저자 이름 뒤에 적은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그의 글로리다. 24년 6개월 동안 검사로 일한 이인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일로 2009년 7월 사직했다. 무려 14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여전히 검사라는 지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중수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자부심을 드러낸다. 법률가라든가 변호사 같은 것은 이인규의 글로리가 될 수 없다. 검사나 중수부장은 내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가 아니다. 타인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적합한 표식이다. 인간 이인규는 그런 점에서 문동훈이나 하도영이 아니라 박연진과 같은 과에 속한다. 내면의 가치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끄는 것을 글로리로 여긴다. 야, 진짜 너무 와닿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회고록은 아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정권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는 유용했다. 그들은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와 비슷한 확신을 지니고 유사한 감정을 느끼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중이다. 기업인과 정치인을 비롯해 사회의 힘센 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다. 시장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 국민을 약탈해 사리사욕을 채운다. 이것을 바로잡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하고 청렴한 검찰 조직과 검찰에서 능력을 기른 전직 검사뿐이다. 우리는 사심없는 엘리트로서 힘센 나쁜 놈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다. 노무현의 글로리, 회고록 부제에 이인규 씨는 이런 주장을 담았다. 나는 노무현을 죽이지 않았다.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 글로리를 되찾으려면 그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노무현을 죽인 정치검사가 아니다. 평생 힘센 나쁜 놈을 처단한 대한민국 검사다. 노무현은 힘센 나쁜 놈이었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박연차에게 뇌물을 받았다. 그가 자살한 것은 변호인 문재인의 무능과 죽으라고 몰아세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 때문이다.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는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한 짓이다. 그의 주장 가운데 그나마 다툴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노무현 재단의 입장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나머지는 사실 공방을 할 가치도 없다. 예컨대 박연차와 면담하면서 노 대통령이 했다고 그가 주장하는 말들은 지어낸 것이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진 짧은 면담은 영상 녹화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 증언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인규 씨는 누구보다 잘 안다. 적어도 내게는 이인규 씨의 노력이 쓸데없었다. 나는 그가 노무현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노무현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뿐이며 이명박 정권의 망나니 노릇을 검사의 일로 착각했을 따름이다. 글로리에 대한 인용이 계속되네요. 그가 본 힘센 나쁜 놈은 그런 일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모를 견디며 비굴하게 살아가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검사 이인규는 노무현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연진이 문동은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검사 이인규는 인간 노무현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찌 미필적 고의를 품었겠는가. 박연진이 끝까지 문동은을 이해하지 못하죠. 똑같이 이인규도 노무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 비유가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진 행위로 받아들인다. 정치는 때로 짐승이 되는 수모를 감수하면서 야수의 탐욕과 싸워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사업이다. 그것이 노무현의 글로리였다. 그는 수모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아니다.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기 위해 야수의 탐욕과 싸워나갈 벗들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려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글로리를 지키겠다. 슬퍼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라. 대통령의 마지막 글을 나는 그렇게 읽었다. 이인규 씨에게 말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대는 대한민국 검사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만의 글로리로 간직하십시오. 당당히 얼굴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십시오. 그러나 굳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는 마십시오. 노무현의 글로리를 알아보았고 그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대의 얼굴과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대는 노무현의 글로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최근 대박난 드라마 글로리로 이 둘을 한 번에 이해시키는 유시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시민의 통찰력에 대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인규가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쭉쭉 늘어놓았어요. 그야말로 부관참시를 한 것이죠. 왜 지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능욕하면서 등장했을까?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제가 이걸로 엄청 화를 내려고 사실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다 반박해버리겠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이 칼럼을 읽고 부질없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싸우는 것이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글로리,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